먼저 이 내열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어디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건 없을 거야.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일단 이 내열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어. 이거의 정의는 100도씨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의미를 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값싸게 만들 수가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플라스틱의 장점은 가공이 용이하다라는 거야. 그지? 멜팅 시켜서 찍어내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멜팅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열적으로 멜팅 포인트가 낮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이 용이했어. 근데 플라스틱이 막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열적으로도 안정한 플라스틱을 찾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 게 열적으로 안정한 내열성 고분자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고분자들이에요. 그치?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플라스틱의 용도가 늘어나면서 결국 금속을 대체하다 보면은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일본에서 사용하는 단어일 것 같긴 한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현장에선 사용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들을 얘기해.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건 일본말이야. 일본말이 들어온 건데 엠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밑에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슈플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아무튼 그건 현장에서의 얘기고. 자, 그러면 내열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내열성 고분자는 열에 강하다, 열에 잘 견딘다 라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디테일하게는 어떤 특성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야.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감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멜팅 포인트가 높은 고분자를 우리가 내열성 고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지? 멜팅 포인트가 높은 고분자를 내열성 고분자로 생각할 수 있다고. 뭐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어떤 고분자가 멜팅 포인트가 높을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지? 이제 요거를 고분자의 화학적 구조에서부터 추측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먼저 역으로 가기 때문에 체인 스티프니까 먼저 TG가 높은 고분자가 TM이 높다고. 그지?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룰 오브 썸이라고 그러지.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식이 하나가 있어. 대강 멜팅 포인트 분의 TG야.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는 대강 3분의 2 정도가 된다. 고분자에서는. 물론 요거는 절대 온도로 바꿨을 때 얘기야. 이런 어떤 계략적인 식이 있어. 그지? 관계식이. 그걸 따지면 TM이 높은 고분자는 TG가 높은 고분자가 TM이 높을 확률이 있어. 그지? TG에 대해서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 그러니까 TG가 생소한 사람들은 따로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따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리든지 그러겠지만, 아무튼, TG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고. TG가 높은 고분자가 TM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어떤 고분자가 TG가 높냐? 라고 하면은,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은 고분자야.
그지? 분자 움직임이 제한적인 고분자들이 TG가 높고 TG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TM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어떤 고분자가 체인 스티프니스, 사슬의 강직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어떤 고분자들이,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나?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표를 하나만 참고로 하자고. 체인 스티프니스는 체인이 얼마나 강직하냐. 이거는 플렉서블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도 돼. 유연성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체인이 얼마나 강직하냐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스티프니스를 부여하는 어떤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면은 아로마틱 링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따라서 고분자 체인이 있다고 그럴 때 이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은 고분자는 어떤 고분자가 일단 제일 높냐면 아로마틱 링을 포함하는 고분자, 특히 아로마틱 링을 어디에? 메인 체인에 포함하는 고분자들이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고 TG가 높고 그리고 TM도 높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고분자들, 지금 밑에 그려져 있는 이런 고분자들은 메인 체인에 아로마틱 링이 들어가 있는 고분자들이야. 물론 사이드 체인에 들어가 있는 아로마틱 링이 또 상대적으로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 서브스티튜트야. 그러니까 메인 체인의 양옆에 어떤 카본이 붙어 있는 경우도 얘네들이 안 붙어 있는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을 거다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 이 구조를 봤을 때 체인 스티프니스가 제일 낮은 것, 제일 플렉서블한 건 그냥 알킬 체인으로만 연결된 폴리에틸렌이고, 그 다음엔 뭐 폴리프로필렌, 요 리스트 상으로만 보면은 이 순서로 체인 스티프니스가 커진다고. 가장 큰 거는 메인 체인의 아로마틱, 그 다음에는 사이드 체인의 아로마틱이 있거나 메인 체인의 양 끝에 C가 붙어 있거나, 그지? 뭐 요런 것들. 궁극적으로 제일 체인 스티프니스가 낮은 놈은 폴리에틸렌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 순서로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고 이 순서로 결국은 TG가 높아. 그지? TG 값이 여기 써 있어. 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TG 값이 높은 고분자일수록 상대적으로 TM이 높을 가능성이 커. 그지?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TM이 높은 고분자를 우리가 내열성 고분자로 어떤 정의를 한다면, 또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체인 스티프니스가 높은 고분자가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도 높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TG가 클수록 TM도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관점은 이제는 멜팅 포인트까지 안 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열성 고분자는 분해가 되지 않는, 그치? 열을 올렸을 때 디그레데이션이 덜 일어나는 고분자를 우리가 내열성 고분자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 그지? 내열성 고분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값들이 알려져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표 두 개가 있는데,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본드가 있으면, 이 결합이 있으면 이 결합을 끊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지? 그 값이야. 즉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크면 클수록 그 결합은 끊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즉 그럴수록 더 결합이 강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표가 돼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는 카본하고 하이드로젠, C하고 H의 결합이지만 어떤데 CH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번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다 달라. 알킬 체인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로마틱에 붙어 있는 CH 결합이 훨씬 번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높아. 그지? 이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결합을 보면은, 왼쪽 표를 보면은, 당연히 이런 이중 결합들을 가진 놈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결합 에너지가 높아. 그지?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은 결국 번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높은 놈이 디그레이데이션이 덜 일어나는 거야. 그지? 결합이 강할수록. 근데 이거는 실제 생활에선 별 유용하지가 않아. 이론적으로는 맞아.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번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을 실제 활용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값들은 전부 질소 하에서 또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측정을 하는 거야. 진공 상태에서. 됐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온도가 높아져서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는 먼저 순수한 상태에서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공기 중에서는 먼저 산소 라디칼이 생겨. 그리고 그 산소 라디칼이 화학물질을 공격을 하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디그레데이션에 강한 고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번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 라디칼이 발생하고 계에 의해서 산소 라디칼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 그걸 우리가 서멀 옥시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그지? 그러면 서멀 옥시데이션에 강한 고분자는 어떤 고분자가 강하냐? 하면은 서멀 옥시데이션에는 일단 이중 결합들은 다 약해. 그래서 이중 결합들은 다 약해. 그리고 산소 라디칼에 의한 거니까 산소하고 관여되는 것들도 다 약해. 그지? 그러면 서멀 옥시데이션에 강한 건 결국 뭐냐? CF. 그지? CF. 그리고 아로마틱 링. 이런 것들이 서멀 옥시데이션에 강해. 됐어?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자, 내열성 고분자가 되기 위한 어떤 화학적 어떤 구조는 어떤 고분자들이 내열성이 좋겠냐 하면 러프하게 얘기하는 거야. 1번 관점. 멜팅 포인트가 높은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은 결국 아로마틱 링이 메인 체인에 있는 고분자. 그 다음에 뭔가 체인 스티프니스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붙어 있는 고분자들이 내열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번째 관점은 번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갖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이거보다는 먼저 산소 라디칼에 의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관점은 그렇게 중요한 관점이 안 돼. 실제 생활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서멀 옥시데이션에 강해야 돼. 됐어? 그러면 대표적인 건 CF야. 대표적인 건 CF고 결국 아로마틱 뭐 CC 뭐 요 정도야.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중결합 물질이거나 O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에 비하면 서멀 옥시데이션에 강하다라는 얘기야. 결국 내열성 고분자로서는 어떤 놈들 메인 체인에 아로마틱 링이 있거나 CF를 갖고 있는 놈들이 상대적으로
열적 특성이 좋다. 어떤 관점에서 요 1번, 3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또 밖에 나가면 밖이라는 거는 현장에 가면은 내열성 고분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케이스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자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무슨 고분자를 갖고 무슨 의자 받침으로 쓴다든지 무슨 구조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지? 얘네들의 중요한 건 멜팅 포인트거나 분해되는 온도가 아니라 얘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얼마만큼 잘 버티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그렇잖아. 그런 용도에서는. 그런 용도로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멜팅 포인트가 높고 뭐 서멀 옥시데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관심 없어.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얼마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나가 중요한 포인트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HDT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 구조 지지체로 고분자를 사용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내열성 고분자의 관점은 HDT 값이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Heat Distortion Temperature에서 열 변형 온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알겠지만 ASTM이라는 건 미국 표준협회에서 정한 어떤 시험 방법이야. 그래서 시험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 시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고분자를 측정을 해보면 어느 놈이 좋고 나쁘고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ASTM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일단 샘플을 요 사이즈로 잘라. 그지? 이렇게 판으로 자르는 거야. 그리고 압력. 밑에 그림이 있어.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요게 지금 샘플이야. 요게 샘플인데 요 샘플을 요 사이즈의 샘플을 잘라놓고 그지? 이렇게 지지를 해놓고 위에서부터 455kPa로 위에서부터 압력을 주는 거야. 일정한 압력을. 됐어? 그리고 온도를 높여줘. 온도도 일정한 속도로 높여줘. 1분에 2K, 2도cc 올라갈 수 있게 온도를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 압력은 걸려있고 온도가 높다 보면은 얘네가 물렁물렁해질 거 아니야, 플라스틱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가 휠 거라고. 이렇게 휠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0.25mm까지 휘었을 때. 그지?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열변형 온도로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종류의 고분자가 있으면 이 고분자들을 전부 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같은 압력으로 같은 형태로 온도를 높여줬을 때 0.25mm 변형이 일어나는 때의 온도를 HDT로 정의 내리면 결국 HDT 값이 큰 놈이, 높은 놈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온도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버틴다라는 얘기가 돼. 됐어? 그래서 구조지지체나 어떤 힘을 받는 곳에 사용되는 고분자들은 내열성이라는 관점이 이 HDT 값으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야. 단, 요 HDT 값으로 하는 거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방법이지 강의 시간에 내가 얘기할 성격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 HDT 값으로 내열성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곳은 높은 온도에서 구조지지체로 사용하는 곳은 이게 제일 필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 비슷한 방법으로 열 팽창 계수 값이 작은 고분자를 내열성 고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지?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그냥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할게. 지금 이렇게 생긴 고분자가 있어. 이건 내가 한 20년
20년도 더 전에 한참 열심히 연구했던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이렇게 기어처럼 생긴 요 하얗고 이 플라스틱이 나이론이야. 나이론은 나이론인데 모노머 캐스팅 나이론이라 해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만드는 나이론보다는 훨씬 더 결정화도가 높고 그리고 분자량이 커. 그래서 훨씬 더 딱딱해. 그래서 이 나이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이야. 보면 알겠지만 기계 부품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그지? 이거 기어 같은 거에 원래는 다 금속으로 돼 있는데 이 기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지금 요 파란색으로 된 건 여기다 저기 뭐야 그 안료를 집어넣어서 색깔을 내게 한 것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당시 연구했던 건 자동차에서 그 변속기에 들어가는 기어를 이걸로 바꾸려고 그랬었어. 플라스틱으로. 그지? 플라스틱으로 바뀌면 가장 큰 장점은 뭐야? 가장 큰 장점은 가벼워. 자동차 세계에서는 1g만 줄일 수 있어도 뭐 획기적인가 자동차 그 큰 무게에서 몇 g씩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들을 해. 마찬가지로 이 변속기에 들어가는 기어를 플라스틱으로 바뀌려고 지금 그래.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기계 부품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마찰열이 발생해. 그러니까 당연히 내열성이 좋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플라스틱은 당연히 내열성이 좋아야 돼. 마찰열이 발생할 때 마찰열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내열성 고분자 안에서도 이렇게 금속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하면 금속이 팽창한다고. 플라스틱도 팽창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팽창하는 정도가 같아야지 사용할 수 있지. 팽창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 결합 부위야 손상이 일어나거나 뒤틀리거나 그렇게 돼. 그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줬던 연구를 할 적에 저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나일론 사용하는 플라스틱에 내열성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한 거는 어차피 저기 사용하는 건 내열성은 다 좋은 거야. 그지? 그 중에 열 팽창 계수가 어떻게 되냐를 갖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열 팽창 계수 값이 작은 고분자를 의미했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금속보다 열 팽창 계수가 커. 그래서 팽창이 더 일어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 팽창 계수가 작은 고분자가 그냥 내열성이 좋은 고분자라는 감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약간 지금 다른 얘기야. 요거 자체를 내열성 고분자의 범위 안에 집어넣지는 못하지만은 내열성 고분자를 현장에서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 열팽창 계수라고 하는 게 중요한 데이터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야. 얘기하는 김에 한꺼번에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자고. 결국 내열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5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5번째 시각은 약간 이제 내가 그냥 스페셜하게 경험했던 얘기를 내열성 고분자하고 관련 지어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4번째 케이스는 현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야. HDT 값이 얼마냐면 굉장히 중요해. 특히 구조지지체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건 아니야.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내열성 고분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고.
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엑스표를 한 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별로 할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내열성 고분자 앞쪽으로 넘어와. 결국 고분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내열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디그레이데이션에 강한 고분자는 결국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산소 라디칼에 의한 어떤 서멀 옥시데이션이 먼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해도 돼.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는.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 내열성 고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강의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요 1번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고분자들을 내열성 고분자의 범주에 집어넣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미리 얘기하면 어떤 고분자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 체인에 아로마틱이 들어가 있는 놈 또는 CF, 그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분자들이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도록